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세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군의 혼술 7월 2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. 좀 늦은 시간입니다. 이 조사 실하냐?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, 이 여론조사를 놓고 한 언론이 단 제목입니다. 이 조사 실하냐? 믿기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갤럽에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4.15 총선이 실시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이죠. 이 100일 만에 민심이 완전히 뒤바뀐 그런 지표가 나타난 겁니다.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4.15 총선 때,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민심이 완전히 다르다. 이것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임기 말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들도 있고, 박운순, 오고돈 이런 일들도 있었고, 또 거기에 대해서 페미니스트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, 가장 큰 것은 집값이죠. 집값 폭등. 속수무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도 오르고 대출을 규제하고,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계층, 모든 연령대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결과들이 지표로 나타났는데, 총선 100일 후에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는, 지금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에 실시되죠.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어느 후보를 찍을 것이냐, 그러니까 이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찍을 것이냐, 아니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을 찍을 것이냐, 이렇게 갤럽이 질문을 했습니다. 그 질문 결과가 나왔는데, 21일과 23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정권 견제론 대 정부 지원론, 자 이렇게 맞붙었는데, 그러니까는 여당과 야당 중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느냐, 이렇게 물었습니다. 질문이. 그러니까 응답자의 49%, 거의 절반이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, 이렇게 49%가 응답을 했습니다. 반면에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7%에 그쳤습니다. 나머지 14%는 의견을 유보했죠. 자, 49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. 정부 견제론 대 정부 지원론. 상당히 이 민심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제가 100일 전에 비해서. 또 특히 연령대별로 보니까는 30대와 50대가 야당 지지로 대폭 돌았었습니다. 30대와 50대. 이 30대, 50대는 총선을 앞두고, 또 조기 대선,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주로 현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연령대였죠. 한국갤럽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30대와 50대에서 정부 여당 지원이 우세했는데, 그때와 달라졌다. 실제로 30대의 47%, 그리고 50대의 52%가 야당 당선을 선택을 했습니다.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. 아마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겠죠. 2030 세대, 특히 새로 좀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집값이 폭등을 하고 대출은 규제를 하고, 그러니 빚을 내야 되는데, 전세값이 오르니까 빚을 내야 되는데 다시 또 대출이 규제가 되고, 이런 악순환이 되니 30대가 가장 분노를 한 것 같고,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50대 정도 되면은 보통 이 주거 주거를 이동을 많이 하죠. 좀 학군도 좋고 좀 편안한 데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, 이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하지 못하고, 또 50대 중에서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현직에 있더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 폭탄을 맞고,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느냐, 보유세 폭탄을 맞고, 이런 상황이 되니 30대와 50대가 상당히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선거를 치러지는 지역이죠. 전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대 37 이렇게 야당 지지자가 많은데, 자, 선거가 치러지는,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는, 또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는
그쪽은 어떨까? 그쪽은 딱 떼놓고 보면은 이것도 갤럽 조사에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. 서울만 딱 떼놓고 보면은 서울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. 이것은 35%에 불과합니다. 전체 39%보다도 37%보다도 더 미치죠. 35%만은 여당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것이죠.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. 이것은. 그리고 정부 견제에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. 이거 무려 55%입니다. 그러니까 야당 지지가 55%, 서울에서 여당 지지가 35%. 자, 이 서울 같은 경우에 100일 전 4.15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에서 서울은 41대 8, 민주당 후보가 41명이 당선되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겨우 8명 당선된 수도 서울이죠. 41대 8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민심이 뒤바뀌었습니다. 여당은 35% 지지하고 야당은 55% 지지하고.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지죠. 오거돈 사태였기 때문에. 여기도 여당 지지가 33%, 야당 지지가 52%.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. 그러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전 단체장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는데, 휩쓸었는데,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대폭 떨어졌습니다. 갤럽 조사에서 다시 그 전에 리얼미터나 이런 다른 조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만은 데드크로스, 부정평가가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 버리는 그 현상이 새롭게 나타났습니다. 긍정평가가 45%, 부정평가가 48%가 나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잘못하고 있다. 이것이 48, 잘하고 있다는 45. 데드크로스가 생겼고 이 격차가 앞으로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부정평가 또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만회를 하기 어려운 것인지, 문재인 정부가 이 지지율을 만회를 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1위가 코로나19 대처입니다. 코로나19 대처 잘하고 있다. 코로나 복지, 코로나 포퓰리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겠죠. 총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, 코로나. 이것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나마 지금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데 그나마 코로나19 대처 26%가 그렇기 때문에 잘한다.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반면에 문재인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 이후의 1위는 35%나 물어 차지합니다.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.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다. 그 응답자가 전체 100명 중에 35명, 35%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 외에 뭐 경제,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, 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, 이런 것도 다 결국 부동산 정책 이런 것과 맞물려 있겠죠. 국민의 그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또 그 와중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터지고 또 그 전에 윤미향, 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진보의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을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신라젠 사건, 라임 자산운용 사건, 옵티머스, 정권 주변과 연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 승리가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누수 현상, 말기 권력 누수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 것 같습니다. 순권의 혼술이었습니다.